강아지나 공부를 시작해준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 거 확인해보고 본문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우리 실제 세상인 사회랑 그리고 가상 공간인 인터넷은 정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자, 네트워크 정의는 뭐였어요?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 해서 점이랑 선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 네트워크랑 인터넷이 드러났었죠. 자, 그래서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됐고 그 개인의 사회 관계가 선이 됐어요. 다음에 인터넷에서는 컴퓨터가 점이 되었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전자기파, 유선 무선이었죠. 얘네들이 선에 해당했어요. 자,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 점을 노드라는 전문 용어로 얘기했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에 네트워크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였어요. 그래서 둘은 이런 형태가 있었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특별히 여기에 있죠. 네트워크에서 연결선을 많이 가진 특별한 노드, 즉 연결선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 같은 허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도 했어요. 자, 척도가 없다는 것은 그 연결선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 분포가 넓어서 특정한 숫자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대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유명한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고 다음에 누리문서 SNS라고 했죠. SNS 그리고 친구관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이야 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문단부터 내용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책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다.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당연히 도로망을 잘 설계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운영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로 교통체증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도로망 설계하고 잘 운영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들이 생기기 때문이래요. 자, 학습지 그대로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역설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문학적인 역설은 뭐죠? 네,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 속뜻을 살펴보면 진실이 담겨 있을 때 우리 역설법이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그 외에 역설은요. 어떤 상황이나 말에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 역설이라고 해요. 거스를 역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반대되는 주장 혹은 반대되는 말 이런 것들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어긋나는 반대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래요. 자, 5문단에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그런데 교통체증도 알고 보면 교통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동력학 문제이다. 자, 이때 동력학은요. 움직일 동, 힘, 력자예요.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로 있죠. 물체 운동과 힘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래요.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어떤 작은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정 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의 설명 방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예시 역시 어떤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복잡한 도로망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자동차가 그 도로망에서 잘 간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길이가 길면 즉 가야 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로가 넓을수록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걸리는 총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도로의 폭에는 반비례한다. 차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도로의 차들이 몇 대가 함께 지나가는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도로교통망에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는 거리와 도로폭, 차량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정을 하면서 변수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거리, 도로폭, 차량 수죠. 자, 학습지로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 도로교통망에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3가지. 거리, 그리고 도로폭, 그리고 차량 수 이렇게 채워볼 수가 있겠죠. 자, 걸리는 총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도로폭이 넓을수록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반비례. 차가 많을수록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비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채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6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3개를 놓고 살펴보기 전에 먼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절대적 최적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상대적 최적화라는 개념이래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에게 청바지를 하나 사와라 라는 과제를 준다고 하자. 갑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냥 가서 6분 만에 청바지를 샀고요. 을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청바지를 사느라고 여러 곳을 다녀서 3시간이 걸렸대요. 자, 둘의 선택을 놓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수학적으로는 갑이 6분 만에 샀으니까 가장 좋은 선택이고 만족도를 고려한 측면에서는 을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대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자면 자, 핵심 단어 2개, 절대적 최적화, 상대적 최적화. 선생님이 답을 써버렸어요. 자, 주된 설명 방식은 예를 들어 있었죠. 갑은 6분 만에, 그리고 을은 3시간 만에. 수학적으로는 갑, 그리고 만족도에서는 을.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에 7문답. 자, 이제 두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절대적 최적화죠. 절대적 최적화의 개념.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것. 옆에다가 효율을 추구한다. 이렇게 효율이라고 써볼게요. 다음에 상대적 최적화가 나오겠죠? 상대적 최적화는 을의 선택처럼 이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값을 추구하는 것. 자, 옆에다가 만족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때 이기적인 행동에 이기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라고 중립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익을 생각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서 자, 그래서 절대적 최적화는 효율을 따지는 거고 상대적 최적화는 개인의 만족도를 따지는 개념이래요. 자, 앞서 든 예에서는 시간적으로 제일 효율이었던 6분이 절대적 최적화, 3시간이 상대적 최적화의 값이 된다. 자,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우를 찾기 위해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값인 POA를 활용한다. 자, POA 나왔죠? POA의 A는 무질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서 POA가 크면 그리고 POA가 작으면 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OA가 1이면 어떤 경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프린트로 한번 볼게요. 자, 각각의 뜻은 선생님이 찾아놨고, 자, POA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 최적화의 값을 절대적 최적화의 값으로 나눈 값이죠. 자, 이렇게 써보면 상대적 최적화의 값을 그리고 절대적 최적화의 값으로 나눈 건데, 자, 선생님이 옆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수식이 좀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상대적 옆에다가 만족 그리고 절대적 옆에다가 이렇게 효율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만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POA가 커진다는 것은 어떤 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네, 분자에 있는 만족도를 더 크게 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효율은 네,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반대로 POA가 작아진다는 뜻은 자, 여기 분모 부분이 커진다는 거니까 효율을 더욱 따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또 뒤로 밀리겠죠. 이해되죠? 자, 그런 다음에 POA가 1이라는 뜻은 만족도를 따지는 값과 효율을 따지는 값이 같은 거니까 이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채워볼게요. POA가 크다는 건 분자에 있는 만족도가 높은 거고 시간은 많이 걸려서 효율은 떨어지고, 그다음 POA가 작다는 것은 분모 부분인 절대적 최적화의 값이 커지는 거니까 효율이 높지만 만족도는 낮을 수가 있다는 거고, POA가 1이면 효율과 만족도 모두 충족되었다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생님 사전 찾아보니까 에너기 이렇게 읽더라고요. 무질서, 무정부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의 사례는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수치만 놓고 봤을 때 3시간을 6분으로 나온 게 되니까 30이 나와요. POA가. 즉 여기가 1이라고 본다면 POA가 이렇게 커지는 거는 만족도를 더 우선시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멀리 30까지 와 있어요. 즉 만족도를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아니고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효율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족도가 엄청 무시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POA가 1보다 크다는 건 왜 비효율적인지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보다 커지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죠. 네, 시간이 더 걸리니까 우리는 비효율적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위 사례에서 POA는 상대적 최적화 값인 3시간을 절대적 최적화 값인 6분으로 나누어 나온 값으로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옵니다. 만족도를 높이는 대신 낭비되는 시간을 대가로 치른다는 뜻입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네, 다음에 이제 프린트에도 8, 9, 10, 11 문단 정리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요 교재를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통체증의 해결 방안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뤄요. 자, 여기 그림이 있고요. 그 옆에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 설명의 핵심을 여기에다가 적어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비문학 독해를 해야 되니까.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아래 그림 1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인데 왼쪽이 집이고 오른쪽이 직장이다. 출근을 하는데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윗길은 고속도로로 넓은 대신에 길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랫길은 지름길로 짧지만 대신 좁다. 고속도로는 언제나 넓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가든 4대가 가든 언제나 10분이 걸린다. 그런데 지름길은 좁아서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 한 대가 가면 1분, 2대가 가면 2분, 3대가 가면 3분이 걸리고 X대가 가면 X분이 걸린다. 자, 그래서 이 윗길은요, 고속도로래요. 그리고 넓어요. 넓어서 빨리 갈 수 있지만 멀어요. 그치? 그래서 항상 10대가 가면 10분이 한 번에 10분이 걸리고, 자, 이 길은 지름길이에요. 얘는 좁아서 하지만 빨리 갈 수 있어요. 가까워 이렇게 할까요? 가까워 빨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음에 그래서 얘는 차의 대수만큼 X분이 걸린대요. 자, 요런 조건을 놓고 다시 이제 만약에 직장에 가는 사람이 10명이래요. 요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 10명인데 이들이 각자 차를 타고 출근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자, 가장 좋다라는 게 이 글에서는 2가지 측면으로 다룬다는 거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하나는 절대적 최적화, 하나는 상대적 최적화로 설명이 되겠죠. 네, 그런지 한번 볼게요. 10대 모두 같이 출근한다면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2길로 적당히 나누어서 가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씩 해보는 것이다.
1대9, 2대8, 3대7 등으로 가능한 것을 모두 해보면 각각 총 소요 시간이 나온다. 수식을 써서 푼다면 2차식으로 정리되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때 x는 5가 된다. 즉 5명은 위로, 5명은 아래로 가야 한다. 그러면 위로 가는 사람은 고속도로이므로 10분씩 걸리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5명이므로 5분씩 걸린다. 그래서 10분으로 가는 5명하고 5분으로 가는 사람 5명을 합치면 총 75분, 한 사람당 7.5분이 걸린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의 값이다. 네, 절대적 최적화의 값으로 총 75분을 구했어요. 이거를 계산해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고속도로, 여기는 지름길. 그래서 지름길로 한 대 가는 경우, 9대 가는 경우, 2대, 8대, 3대, 7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이 경우 한번 해볼까요? 7대는 10분으로 가고 3대는 3분으로 가요. 그래서 9, 70 해서 총 79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총 해봤더니 선생님도 해봤더니 5 곱하기 5 아니다. 5명씩 가는 경우. 그래서 여기 경우는 10분, 이 경우는 5분 해서 50, 25 해서 75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2차식으로 해보면은 윗길로 아랫길로 x대가 간다면 윗길로는 10-x대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분이 걸리고 그리고 얘는 x분이 걸리고 맞죠? 그래서 얘를 식으로 만드니까 x제곱 그리고 10-x 곱하기 10 2시간 더한 것.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0x 더하기 100. 자,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75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75 해서 5가 나온답니다. 다른 반을 시켜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5가 나와서 위로 5대, 아래로 5대로 가는 게 시간적으로는 제일 조금 걸려서 절대적 최적화의 답으로 75분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 이 75분이라는 게 누구는 10분씩 걸려서 가는 거고 누구는 5분씩 걸려서 가는 거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들 어디로 갈 거예요? 네, 일로 가죠. 지름길로 가면 10대가 몰린다 해도 최대 10분이에요. 요거랑 똑같죠. 근데 다들 고속도로로 가고 나 혼자 지름길이다. 그러면 1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죠. 1분 만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신문단에서는 이제 상대적 최적화의 값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뭔가 불공평하기 때문인데 고속도로로 가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가면 아래 지름길에는 차량 수가 5대에서 6대로 늘어나 6분이 걸리지만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10분이 걸렸던 사람이니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5대5로 질서 있게 나누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하겠지만 이기적인 개인,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개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답이 아니어서 지름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사람이 옮겨가면 지름길에는 총 7대가 되어 7분이 걸리지만 고속도로로 갈 때보다 3분이 이익이므로 두 번째 사람도 지름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사람까지 모두 지름길을 택해 10명이 모두 10분씩 총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 이게 상대적 최적화의 값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좋은 선택을 11번 문단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죠. 여기서 7.5분씩 걸리는 첫 번째 답안이 절대적 최적화이고 모두 지름길로 몰려서 10분씩 걸리는 답안이 상대적 최적화이다. 자, 상대적 최적화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이기적인 답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결국 평균 7.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분에 가게 되어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POA로 계산해보면 1.33, 자, 100분을 75분으로 나눈 거죠.
33%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가 1이라고 본다면 1.33 정도 된 거고 이 33% 올라가는 만큼의 시간이 낭비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지금 설명했던 것을 조금 확대해서 가는데요. 제목을 한번 볼게요. 도로를 막으면 교통 흐름이 나아져. 자, 요거 진술로 봤을 때는 우리 상식적인 진술이 아니죠. 도로를 열어야지 교통 흐름이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자,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12문단. 차가 막히면 보통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는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도 문제지만 실제로도 쓸데없는 작업일 수가 있대요. 다음에 그림 2와 그림 3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으로 도로 조건은 그림 1과 동일하다. 다만 집에서 직장까지는 2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지름길이 놓여 있다. 네, 그림 보시고요. 자, 그림 2의 경우 열대의 차에게 가장 좋은 출근 방법은 위아래로 각기 5대씩 나누어 가는 것이다. 윗길은 5명이 가기 때문에 지름길에서는 X분 5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분씩 걸려서 고속도로로 가는데 10분이 걸리므로 총 15분이 걸린다. 자, 아래로 가도 똑같겠죠. 10분, 5분 해서 10명이 모두 15분으로 공평할 뿐 아니라 이 시스템은 절대적 최적화의 답도 150분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대적 최적화의 답도 150분으로 매우 좋다. 즉 POA가 1인 경우로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도로이래요. 아, 완벽한 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완벽한 도로라고 합니다. 여기로 가도 똑같고 여기로 가도 똑같아서 5대5로 가면 참 좋대요. 자, 그런데 요 길을 좁히겠다고 여기에 굉장히 짧은 거리에 다리를 놓은 거, 요게 바로 요 3번이거든요.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맞아요. 좀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가려고 할 거예요.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몰리게 되겠죠? 네, 그 내용을 이제 14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아, 15문단이네요. 자, 만약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그림 3처럼 중간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자, 사람들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된다. 그림 3을 보면 다리가 놓이는 바람에 처음의 사례처럼 모두 지름길 한 곳으로만 몰리게 돼요. 자, X 10분, X 10분에서 총 20분이 걸린다. 원래 150분이었던 소요시간 총합이 200분이 된다. 다시 말해 공평하고 효율적이던 도로가 다리 건설로 인해 오히려 낭비와 교통체증이 더 생긴 것이다. 이것을 브라이스 역설이라고 한다. 다리를 놨더니 교통체증이 더 생겼죠. 자, 여기에 브라이스 역설이 작은 글씨로 나오는데요. 새로 도로를 추가하면 교통 정체 수준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르는 말이래요.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개념인가 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 제목의 뜻이 이해가 되죠. 도로를 막았을 때 교통 흐름이 더 나은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 역설법, 역설적인 문학적 방법이 쓰인 제목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학습 활동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이걸 읽고 다음을 활동을 해보자. 자, 다음 어휘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개념을 정의해보자. 뭐였어요?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 이게 네트워크였죠? 자, 본문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자, 이 글에서 네트워크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POA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이거는 그림이고요. 이게 그림 3이에요. 그대로예요. 자, 요 고딕체 문제만 풀어보자. 다음 그림에서 POA가 1인 경우 어디에 있었지? 이거였죠? 네, 이거. 자, 다음 그림처럼 중간에 다리를 놨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두 지름길로 몰리겠죠? 지름길로 몰려요. 자, 이때 POA는 어떻게 되죠? POA는 늘어나요. 아까 수식으로 봤을 때는 자, 상대적 만족도 모두 몰려서 200분이 걸렸고 그리고 모두가 편안하게 가려고 나눠서 갔을 때는 150분이 걸렸었죠. POA는 이렇게 되겠죠. 1에서
1을 넘는 얼마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래서 POA가 커져요. 요게 답이고요. 자, 그래서 위 활동을 참고하여 POA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를 써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POA를 활용할 때 이점은요. 자원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원의 낭비를 줄이거나 자,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을 때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바로는 POA가 1일 때가 제일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만족을 추구하는 쪽이고 이쪽은 효율을 따지는 쪽이니까 만족을 얼마만큼 이제 추구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들었는지 혹은 효율을 얼마나 추구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만족도를 무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니까 자원의 낭비를 줄이거나 혹은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절대적 최적화를 따르지 않고 상대적 최적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였죠? 자, 요게 옆에 만족도 이렇게 써놓고 하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효율. 자, 이때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평균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해서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가 얘기하는 전체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익. 자, 그런데 상대적 최적화는 개인의 이익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자, 개인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것 때문에 상대적 최적화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안 적겠습니다. 말로 했으니까.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본문 마지막 부분을 넘어와서 자,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부분을 해볼게요.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왜 센지 한번 볼게요. 16문단 붙여놓고요. 교통체증 사례를 통해 실제로 네트워크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동력학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그냥 다리 놓고 도로를 뚫으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1차원적 사고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보았어요. 자, 이것을 두 어절로 얘기하면 이거가 되겠죠. 도로를 놨는데 오히려 악화됐어. 브라이스 역설. 어절은요, 단어 띄어쓰기죠. 하나, 둘, 1, 2. 두 어절이에요. 자, 그런데 네트워크 이론을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 청계천의 고가 도로를 막았더니 예상과는 달리 시내 교통의 흐름이 오히려 더 나아진 사례에서처럼. 자, 요거는 앞부분에 있었던 막아야 흐름이 원활해진다 했던 앞부분 소제목이랑 관련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자,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교통체증을 줄여나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앞부분을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통 문제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해결책인데 이번에는 허브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자, 허브가 뭐였지? 연결선 많은 애. 이게 허브였죠? 자, 허브를 찾아서 첫 번째 허브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대요. 우리 왜 코로나에서도 슈퍼 전염자, 슈퍼 감염자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슈퍼.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감염에서 뭔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방책이 훨씬 쉬워질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좋은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내는 인터넷 엔진 검색 엔진을 개발하거나 우리 이거 네이버랑 구글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확연히 다른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구글이 좀 더 그런
허브를 잘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건 선생님 잘 모르지만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바이오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방법에서도 허브 역할을 하는 연결선이 많은 물질을 후보 물질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번째, 입소문 마케팅 이것을 활용해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때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활용하는데 우리 그 기업에서 인플루언서들한테 그 협찬을 많이 해주는 이유가 이건 거죠. 그들은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엄청나겠죠. 햇님을 그린 것 같지만 네, 그걸 이용하는 마케팅 사례인데요. 자, 우리 학습활동 2번으로 와볼게요. 자, 필자는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했었죠? 네, 연구 논문 사례에 누리문서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죠? 없는 놈은 계속 없고 있는 놈은 계속 있다. 자, 요거죠. 자, 요번에는 다음 밑줄 친 홍보 전략을 선택한 이유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래요. 자, 홍보 전략이랑 복잡계 네트워크를 연관지으래요. 땡땡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시제품을 나누어 주고 있다. 그런데 시제품을 2개 주면서 하나는 당신이 쓰고 하나는 친구 아무나 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자, 이런 홍보 전략이 왜 좋은지를 한번 이제 요거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허브에 해당하는 사람, 허브라고 표현할게요. 허브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홍보 효과는? 홍보 효과가 높죠.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나 허브 이렇게 써 있지 않죠? 허브라고 써 있으면 좋겠지만, 자, 사람들은 누가 허브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누가 허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허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데, 자, 내가 제품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줬어요. 얘는 받는 사람, 얘는 주는 사람. 자, 이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이 받는 사람은 일단 하트, 화살표를 하나 받았죠. 네, 그게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하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확률적으로 봤을 땐 허브일 확률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허브일 확률이 높은 자,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홍보 효과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오, 누군지 머리를 엄청 잘 썼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괄호 3번. 요거는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글쓴이가 벌써 16번 문단에서 이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4가지 우리 정리한 거 있었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기존의 해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안 써봐가지고 글씨가 참 이상하지만 쉽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쉽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라는 본문을 지금 파악을 해 보았고요. 자, 이제 그 옆에 보면 넓혀 읽기가 있어요. 요 넓혀 읽기는 저 2개 문단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선생님이 읽어줄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가 응용되었다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이론 중에 무엇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미국에는 질병예방센터라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매주 미국 각 지역의 독감 환자 수, 독감 유사 증상 환자 수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낸다. 지역별 독감 환자 수를 확인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면 그 주변을 차단해서 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먼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들에게 독감 환자가 오면 동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사무소는 그 정보를 모아서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은 시청에, 시청은 주정부에, 최종적으로 주정부는 질병예방센터로 넘긴다. 그러면 질병예방센터에서 통계를 내서 지역마다 독감 환자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주가 걸린다. 하지만 2주면 독감이 미국 전역으로 퍼진 후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런데 검색 사이트 땡땡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은 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건 아닌지를 검색한다. 독감에 걸렸다면 기침, 고열, 해열제 등 독감과 관련된 증상이나 치료 방법을 검색하게 된다. 그런데 검색 사이트의 서버는 각 검색어가 어느 IP 주소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 지역을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이 검색 사이트가 예측한 독감 환자 수와 질병예방센터가 발표한 독감 환자 수는 거의 일치하였다. 이것은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자, 여기에서 허브를 잘 이용한 게 뭐예요? 자, 각각 이렇게 연결선이 있고요. 각각의 노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이 허브 역할을 한 거.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PC들은 각각의 IP, 자기의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 땡땡 검색 사이트 서버에서 독감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을 하게 되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서버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독감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땡땡 검색 사이트, 요 땡땡 검색 사이트, 얘가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